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미니 전기차 에이스맨 시승기에 이은 두 번째 시승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에이스맨 시승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컨트리맨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맨을 먼저 시승했고 바로 이어서 컨트리맨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두 가지 차종 간의 차이를 완벽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리뷰를 안 보고 오신 분들 혹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함축해드리면, 일단 미니가 최근에 세 가지 전기차를 한 번에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미니 쿠퍼 3도어 EV, 그리고 컨트리맨 EV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에이스맨이라는 전기차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개성 넘치는 세 가지 전기차들을 한꺼번에 출시를 했는데, 이 컨트리맨은 작년에 신형이 나오면서 내연기관이 먼저 판매가 됐고 지금에서야지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형 컨트리맨의 특징은 이전 컨트리맨 대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다. 벌크업을 정말 엄청나게 한 그런 컨트리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할 것 없이 모두 다 커졌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다 월등히 커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컨트리맨이 너무 커졌다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에이스맨이 출시가 된 것이고, 그럼에도 나는 미니가 좋은데 미니에서 좀 큰 차가 필요해, 나는 아이들도 있고 좀 큰 차를 여러모로 짐을 실어야 돼서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시된 차가 컨트리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자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미니 오너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기차고, 이 컨트리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존의 미니를 타시던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유입이 된 고객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모델이 이 컨트리맨 전기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에이스맨 시승기 때도 전달드렸지만 에이스맨은 이 컨트리맨보다 좀 더 하드해요. 요 하체 세팅도 하드하고 요 스티어링 휠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전, 즉 과거의 미니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을 에이스맨에서는 제가 느껴봤단 말이죠. 바로 직전에 제가 탔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데, 컨트리맨은 내연기관 컨트리맨도 그렇듯이 이 전기차 컨트리맨도 너무 편합니다. 지금 너무 편해. 약간 편해서 웃음이 나는. 에이스맨은 재밌다 라고 해서 고카트 모드로 딱 바꾸고 막 이렇게 운전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근데 컨트리맨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 천천히 가지 뭐, 약간 이런, 뒤에 가족들도 태우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지 뭐 해서 확실히 공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리맨 전기차에는 66.5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맨이나 미니 쿠퍼 3도어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커다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국산 전기차로 본다면은 EV6라든지 아이오닉5의 기본 등급 정도 되는 크기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26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디자인이 다르다거나 외관에서도 전기차스럽게 딱 그렇게 티가 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운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컨트리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 외부 디자인만 보고는 이 차가 전기차인가 라고 알아차릴 만한 포인트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전기차 초창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디자인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그게 맞는 건가 싶은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굳혀졌죠.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디자인을 구분짓지 않는다, 똑같이 디자인을 한다라는 그런 트렌드로 이제 굳혀졌습니다. 그런 트렌드에는 이 컨트리맨 EV 같은 경우에도 잘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컨트리맨의 승차감이 에이스맨보다 부드럽지만 결코 하체가 유들유들하다든지 힘을 못 잡고 자세를 못 잡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딱 자세를 잡아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운전석을 포함해서 승객들에게 전달되는 노면의 충격은 컨트리맨이 훨씬 더 완화해서 전달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체의 탄탄한 세팅은 똑같아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이것도 똑같이 고카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카트로 바꿨을 때 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에이스맨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 쫀쫀한 느낌은 에이스맨이 주는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제 취향은 에이스맨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 커진 만큼, 컨트리맨이 커진 만큼 이 커다란 이 차체의 크기가 좀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에이스맨과 똑같은 시승 코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방지턱 지금 되게 빨리 넘었거든요. 34, 35로 넘었는데 완충자격은 확실히 컨트리맨이 전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고카트 모드긴 한데 네. 방지턱 넘어가는 느낌은 확실히 컨트리맨이 좀 유순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모드를 다시 좀 차분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린 모드로. 이 컨트리맨은 고카트 모드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린 모드라든지 그냥 차분한 모드랑 좀 더 어울리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컨트리맨으로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로에 딱 떨어져요. 에이스맨은 2.2차로, 그러니까 2차로에서 조금 더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딱 3차로에 떨어집니다. 회전 반경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전장과 휠베이스에 따른 회전 반경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연기관 컨트리맨 시승기도 전달 드렸었는데 이 전기차 컨트리맨과의 확실한 차이점은 미션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이렇게 RPM 올릴 때 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승차감이라고 말하는 게 비단 서스펜션만 포함해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는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기 공사 구간이라서 노면이 안 좋은데 컨트리맨의 승차감은 확실히 편합니다. 네, 편하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승차감의 면모로 봤을 때는 이 컨트리맨 전기차가 주는 그 승차감이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좀 쾌적합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탔을 때 쾌적하고 그리고 소음은 한 110km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약간 풍절음이 유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110km, 120km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외부 소음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가 영종도거든요. 제가 시승하는 곳이 영종도가 좀 바닷바람이 좀 많이 분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한 120km까지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확실히 DCT라든지 8단 자동 변속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쾌하게 나가는 거는 정말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죠. 내연기관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순정 T맵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신형 미니 라인업들은 다 순정 T맵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녕 미니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내비게이션 찍는 것도 잘 돼 있고 바로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컨트리맨은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2열 공간의 크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고 오시죠. 이번엔 컨트리맨 전기차 2열 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1열 좌석은 178 성인 남자가 운전석에 앉은 포지션 똑같이 동일선상으로 조수석까지 마친 상태로 그대로 제가 뒤에 앉았습니다. 그랬을 때 발밑 공간은 확실히 에이스맨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에이스맨보다 발밑 공간도 넓고 지금 헤드룸 공간도 에이스맨보다는 조금 더 높다. 근데 에이스맨도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에선 비슷한데 이 레그룸 공간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맨은 엉덩이를 딱 붙였을 때 주먹 하나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먹 2개하고도 조금 더 남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휠베이스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리맨이 갖는 공간 활용도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컨트리맨도 이중 접합유리는 아닌데 이렇게 에이스맨은 다 내려갔지만 컨트리맨은 조금 남겨놓고 창문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에이스맨은 없었는데 컨트리맨은 에어벤트가 있고 C타입 포트 2개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맨은 이 컵홀더가 밑에 있었죠. 이 암레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컵홀더가 밑에 있었는데 컨트리맨은 암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컵홀더 2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부분에서는 컨트리맨이 조금 약간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더 눕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확실히 전체적인 부분은 컨트리맨이 더 낫다. 컨트리맨이 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그먼트 크기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트리맨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넓은 패밀리카를 원하신다고 하면 컨트리맨 전기차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리맨 전기차의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내연기관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전기차 모델은 또 처음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사실 전기차라고 해서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차라고 그렇게 티를 내놓진 않았어요. 물론 번호판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이 번호판을 제외하고 외관을 봤을 때는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 내연기관 모델의 디자인도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이 아니라 페이버드 트림이고, 이제 클래식은 전륜구동 모델인데 페이버드랑 JCW는 이제 사륜구동, 올4 사륜구동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중간 트림, 페이버드 트림이고 아마 선호도가 가장 높은 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골드빛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미니이긴 하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SUV의 느낌을 좀 많이 내고,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더 든든한 느낌이 드는 SUV로 변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에이스맨의 비율도 좋았지만 컨트리맨은 크기가 커졌지만 그 커진 크기에 어울리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역동적이면서 미니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죠. 뭐 디자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딱 지금도 투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에도 골드톤이거든요. 사실 그린과 골드가 이렇게 차에 적용됐을 때 이렇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미니니까 이런 컬러를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요즘 그린 컬러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이 시승 차량을 그린 컬러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니의 이 루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서핑 보드 있잖아요. 서핑 보드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서핑 보드 밑에도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 이렇게 올4 약간 마운틴 느낌이 좀 있죠. 올4라고 사륜구동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또 배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스맨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게 이 후면부거든요. 후면부 디자인. 근데 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 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직각 어깨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스맨의 요 후면부가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었고, 근데 확실히 볼륨감, 좀 전체적인 덩어리감은 에이스맨보다는 이 컨트리맨이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컨트리맨이 에이스맨에는 없는 능력을, 또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지나는 구간이 교량 이음새가 되게 많은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가 이렇게 되게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아까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약간 꿀렁임을 허용하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미니 브랜드긴 하지만 BMW의 그런 트림과 비교를 해보자면 에이스맨은 M 스포츠에 가까웠고, 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X라인의 서스펜션, 승차감에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실내 공간이 넉넉한 거는 컨트리맨이 넉넉하긴 합니다. 운전석 공간도 그렇고 헤드룸 공간도 그렇고, 지금 제가 시트를 가장 낮춘 거거든요. 아까 에이스맨도 가장 낮춰서 운전을 했었는데 확실히 정고가 높다 보니까 컨트리맨 헤드룸이 높기는 하네요. 그래서 미니 전기차 중에서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맨이냐 혹은 컨트리맨이냐, 둘이 타보니까 성격이 너무 좀 달라요. 네, 성격이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리뷰를 길게 전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짤막하게 한번 에이스맨과 컨트리맨 지금 둘 다 타본 입장에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에이스맨은 한 세대 전에 미니의 감각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미니가 어필하고 강조하던 그 미니의 필링을 에이스맨은 가지고 있고, 컨트리맨은 조금 요즘 소비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좀 더 범용적으로 대중성을 갖춘 미니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크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큰 SUV가 필요해, 좀 더 넉넉한 SUV가 필요해 하면은 뭐 에이스맨, 컨트리맨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그냥 컨트리맨을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렇게까지 큰 차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요즘 또 SUV를 많이 타고 또 에이스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은 또 에이스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기준이라면, 저는 지금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고 뭐 레저를 즐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즐기는 취미는 뭐 헬스, 테니스, 스노우보드, 제 취미는 딱 요거 3개거든요. 요거 3개 말고는 뭐 저 골프도 안 치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저는 에이스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 취향에는
좀 더 에이스맨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차를 혼자 타기 때문에 굳이 뒤에 공간까지 넓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뭐 가끔 그래도 와이프가 옆에 타긴 하죠. 근데 뭐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리맨이나 에이스맨이나 뭐 전고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다고 전고가 또 에이스맨이 너무 낮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라면 에이스맨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트리맨의 이 주행 느낌은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둔한 느낌? 뭐 좋게 말하면 편안하고 좀 순한 느낌인데, 뭐 굳이 나쁘게 말하면은 에이스맨보다는 둔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에이스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컨트리맨 전기차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고, 제가 앞서 에이스맨 전기차 리뷰도 전달드렸으니까 아직 에이스맨 리뷰 못 보신 분들께서는 에이스맨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미니쿠퍼 3도어 전기차 시승기도 전달드리고 또 에이스맨도 좀 길게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프리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